네, 언젠가부터 정말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에 대해서, 혹은 이 회사에 가도 될지에 대해서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보는 이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고요. 최근에는 AI로 이 사주를 본다. 근데 정말 놀랍도록 잘 맞는다. 그래서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뭔가에 좀 더 매달리게 되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들을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정신과 의사가 연애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얘기하냐. 연애는 정말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진료실에서 그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저희 정신과 의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 선생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일과 사랑, 그리고 사랑과 일이 우리 삶의 전부다. 처음에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시던 분들, 길게 이분과의 상담이 진행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는 제가 듣게 되는 얘기 중 하나죠. 이렇게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연애인데, 정말 여러 통계나 뉴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우리 세상에서 연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주변에서도 다들 연애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연애를 안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이제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다수가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 이야기를 이렇게 점점 적게 듣는 것과 반대로 이게 줄어들면서 반대로 늘어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언젠가부터 정말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 혹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에 대해서, 혹은 이 회사에 가도 될지에 대해서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보는 이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고요. 최근에는 AI로 이 사주를 본다. 근데 정말 놀랍도록 잘 맞는다. 그래서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뭔가에 좀 더 매달리게 되는 걸까요? 연애는 내려놓고 대신 내가 믿고 싶은 것, 점점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방송에 어떤 분께서 나오셔서 이제 관악산에 이제 가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악산에 이렇게 등반하기도 한다는 소식도 듣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랑은 줄어들고 뭔가 무속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늘어나는 거, 이것은 한 가지 키워드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는 이 키워드가 요즘 우리 사회를 관통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바로 불확실성, 그리고 이 불확실성에서 자라난 불안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심리 방어 기제는 3개가 있어요. 회피, 의존, 강박. 이 3가지 코스를 좀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셋 중 하나를 밟을 때도 있고, 이 3개를 좀 어느 정도씩 섞어서 쓸 때도 있는데요. 이 불확실성이 늘어날수록 비효율적이고 더 불확실한 거는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는 일단 1번 회피 대상이 됩니다. 연애는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관계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나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돈도 쓰고 그랬는데 연애로 안 이어질 수도 있고, 연애하면서 선물도 주고받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깨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고 취업했는데 나만 뒤처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걸 회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뭔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확실하면서도 우리는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 연애는 안 하면서도 연애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시청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접하고 있고요. 남들의 연애는 보면서 어느 정도 대리만족이라도 하게 되고요. 혹은 내가 연애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사주를 보고 이 사람과 만날 때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MBTI 열풍 역시 불게 되었습니다. 나랑 조금이라도 더 잘 맞는 사람을 처음부터 필터링 해야지 내가 헛수고할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라도 불확실성을 좀 피해가고자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승우 작가님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랑은 불안을 만든다. 사랑의 정체는 불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뭔가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이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사랑 깊어질수록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이게 왜 이런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라는 관계 자체가 가진 한계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애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뭔가 좀 평안해지기를 바라지만, 연애라는 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너무나 크게 갖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들은 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친구 관계나 뭐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웬만하면 잘 끊기지가 않고요. 다음까지 지속이 됩니다. 네, 혹시나 뭐 가끔 다투게 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옆에 있고 다른 직장 구성원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연애는 정말 특별합니다. 다른 관계들과 다르게 급속도로 가까워져요. 만난 지 뭐 한 1, 2주일 만에 주변의 그 어떤 친구보다도 혹은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부인을 하지만 이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소중하고 가까운 관계이지만 다음 날이면 또 사라질 수도 있는 정말 특수한 관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불안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많이 듣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나는 사랑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었고 이 안정감을 바탕으로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됐다. 내가 일하는 영역에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두 개의 연애, 점점 더 불안을 키우는 연애와 그리고 이 연애를 바탕으로 안정감을 얻는 이 사랑,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과연 뭘까요?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본인 마음속에 어떤 상처나 결핍이 있을 때 그거를 메꿔줄 특별한 사람들을 꿈꾸는 사람은 그 연애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서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에 어떤 상처나 결핍이 없어도 연애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것처럼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거기 너무 빠져들다가 삶이 고통으로 빠지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걸까 생각을 해보면 융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운명의 상대, 우리 삶의 반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을 거고 걔를 만나는 순간 너의 삶이 완성될 거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 삶의, 우리 현대사회의 가장 큰 심리적인 오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랑과 연애가 뭔지 모를 때부터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막 뜨겁게 빠져드는 운명적 사랑을 말하는 노래들을 듣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보는 동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운명적 상대방을 만나고 그러면 그 뒤에는 영원히 행복했습니다 라는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마치 산타를 믿는 것처럼 다 같이 가스라이팅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어디에는 나의 반쪽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순간적으로 행복해지지만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또 기대가 깨지고 상처받고 서로 싸우는 과정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 이 사람 아니었구나. 나쁜 연애였어. 아, 이 사람도 운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어딘가에는 내 운명적 반쪽이 숨어 있겠지 라는 이야기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많이 들어요. 아,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지? 라고 크게 실망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요? 라는 말을 저는 종종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여서 만난 지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그 사람의 모든 거를 다 알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기대와 환상을 거울처럼 비춰본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기대와 환상과 완전히 매치되는 사람은 현실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환상이 무너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어떤 연애를 하게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하게 되는지는 정해진 사주나 운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 속 심리가 결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쁜 사람만 만난다면서 이 운명만 탓하거나 상대방만을 탓해서는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리고 내 연애의 모든 순간에 등장하는 유일한 주인공인 나, 내 무의식 속에 숨겨진 답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랑으로, 연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나면 그분들의 연애 패턴을 같이 찾아내고 분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한번 연애를 시작하면은 얼마 정도 지속이 되는지, 보통 연애는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누가 먼저 고백을 하는지, 만나서 사귀기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지, 헤어질 때는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부분은 어느 정도 반복되는 패턴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연애 패턴을 찾아내야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대와 환상을 내가 저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연애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분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연애를 하다가 상대방 남성이 술 문제가 있어서 술 문제가 너무 심해서 이제 폭언을 하고 좀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여서 결국에는 힘들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과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제가 아까 얘기한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반복된 스토리인데 신기할 정도로 자주 나온 스토리가, 이분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든 모습을 봐왔다라는 공통적인 얘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그런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안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무의식은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프로이트가 말한 반복 강박이라고 하거든요. 과거와 비슷한 상황, 내가 어린 시절에 나와 어떤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상황을 다시금 재현하고, 과거에는 그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새드 엔딩 스토리가 됐다면 이번에는 이 관계에서는 좀 더 행복한 결말을 보면서 해피엔딩으로 과거의 상처를 덮고자 하는 이런 무의식적 시도들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심리고 반복 강박이라고 한다. 무의식적 상처를 반복하는 거를 이제는 멈추고 건강한 연애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다음에 이제 소개팅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을 때 결국 또 술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얘기를 들었더니 이번에는 정말 내가 문제가 아니다. 반복 강박이라는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이 사람 만날 때 술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만났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반복 강박이라고 할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분과 헤어지지 않고 고통받는 중에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문제를 보게 되면 바로 헤어진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는 당신의 이런 마음이 바로 반복 강박의 심리다. 무의식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제 과거를 많이 돌아봤을 때 그냥 우연히 만나고 운으로만 별 생각 없이 이뤄진 관계인 줄 알았는데 나의 과거 관계도 돌이켜보니까 상당히 많은 무의식적 심리들이 숨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실패한 연애담을 오늘 이 영상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이번 계기로 자신의 과거 연애들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연애를 했던 건가? 나는 대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에 빠져들었던 거고, 그리고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환상과 기대를 그 사람에게 투사했던 거고, 그래서 왜 실망했던 거고,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었던 걸까? 내게 숨겨진 연애 패턴은 어떤 게 있었던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한 번 더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애 심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저도 책들도 찾아보고 영상들도 많이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구하고자 했는데 이 어린 왕자의 책에 나오는 이 문장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책에는 이제 어린 왕자가 나오고 주요 등장인물이, 그리고 장미꽃 한 송이가 나오고, 그리고 여우가 나오죠. 여기서 여우가 마치 정신과 의사처럼 어린 왕자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어린 왕자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요. 이 장미는 이 별 하나에 어린 왕자와 단 둘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장미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기를, 성숙한 생명체이길 바랬는데 실망하고 상처받았었습니다. 그럴 때 치료사로 나타난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내 장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존재가 된 거는 내가 그동안 장미에게 들인 시간 때문이야. 내가 그동안 꽃에다가 물을 주고 매일같이 돌보면서 그렇게 보낸 시간 속에 특별한 존재가 된 거지 처음부터 그냥 운명적인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든 대인관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연애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상대방, 운명의 반쪽 같은 거는 좀 차가운 얘기지만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운명의 반쪽은 그저 환상이에요.
내가 아직도 그 환상을 바라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연인에게 실망하고 있다면, 혹은 내 자녀들이 계속 이런 환상만 쫓으면서 실패하고 있다면 이 여우의 말씀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환상을 극복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시간을 들여서 서로를 길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참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참사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간이고요. 연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들, 컨텐츠들 정말 많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심오한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는 정말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많은 메시지들이 숨어 있는 영화고, 그래서 제 책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봤어요. 이 영화 후반부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날들이 사실 특별하지 않다. 대부분의 날들은 추억 없이 스쳐 지나간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방향을 뒤흔들어 놓는 몇몇 날들이 더 특별하고 크게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정말 서로 고통스러운 연애를 하면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둘 다 고통 속의 시간을 보냅니다. 300일 정도 연애를 하면서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을 고통 속에 보내고요. 그 뒤에 200일 동안 헤어진 이후에도 고통받으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역시 불운한 사람이야. 이런 연애는 괜히 했어 라면서 자기 연민과 슬픔 속에 빠져들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연애를 통해서, 남자 주인공 이름이 톰인데 정말 찌질한 캐릭터거든요. 이 찌질한 톰이 이 연애를 통해서 결국은 바뀌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나에게 상처만 줄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연애를 왜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대부분의 날들은 그저 추억 없이 스쳐 지나가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운명처럼 빠져드는 사랑,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만나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에 대해서 배워가는 이 시간이 결국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봐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인 관계들에서 고통받고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도 연애를 통해서만 스스로의 자아의 경계가 확장되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참사랑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다라고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연애는 이미 끝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별로다. 꼴 보기 싫다. 나는 왜 더 이상 이렇게 정붙일 수 없는 사람과 살고 있을까라고 할 때 나의 불운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환상과 기대를 이 사람에게 거울처럼 투사하면서 내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있었을까? 나는 왜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돌이켜보면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건강한 연애, 건강한 사랑을 통해서 자아의 확장, 참사랑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